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용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1년 CS 이사연 렉처 12의 주제인 Natural Language Generation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준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LG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디코딩, 학습, 평가 순으로 각각의 과정에서 NLG의 프로세스 및 관련 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LG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의 약어로 NLP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다이얼로그 시스템,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비주얼 디스크립션과 같이 입력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자연어를 생성하는 모든 태스크는 NLG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밖에도 사람의 편의를 위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든 업무는 NLG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2강 이전의 강의들에서도 설명되었듯 일반적인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모델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생성하고자 하는 스텝 T의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 T보다 이전 시점의 단어들을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같은 구조를 반복하여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시점의 단어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오토리그레시브 형태라고 하고, 학습 시엔 예측된 단어 토큰과 실제 토큰을 사용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퀀셜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 땐 학습 시 모델이 예측한 토큰이 아닌 실제 문장의 토큰을 다음 단어 생성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티처 포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Y3 토큰을 예측할 때 이전 시점에서 모델이 예측한 파란색 Y2 스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문장의 세 번째 단어 토큰인 붉은색 Y2 스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티처 포싱을 사용하면 초기에 잘못 생성된 단어로 인해 이후 계속 잘못된 단어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정답 문장이 주어진 학습 시에만 사용될 수 있고, 평가 시엔 모델이 생성한 단어가 다음 단어 예측을 위한 입력으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NLG 모델의 디코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코딩 방식은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NLG 모델은 스텝별로 생성될 수 있는 단어들의 라이클리후드를 출력하게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이 라이클리후드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토큰을 다음 스텝의 입력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왼쪽에 보이는 argmax 디코딩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보다 좀 더 많은 후보들을 비교하며 최적의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빔서치 방식입니다. 그림의 예시는 K가 2인 경우이고, 매 스텝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두 개의 후보 문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토큰 이후에 he와 i라는 두 단어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 두 개의 다음 단어를 생성하고, 그중 다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높은 두 개의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문장 완료까지 반복하여 최적의 문장을 생성하면 argmax를 반복하는 단순한 방법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기에 argmax 디코딩 방식보단 좀 더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이 빔서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 순간 최적의 선택을 반복하는 그리디 메소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컨텍스트 문장을 입력으로 다음 문장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생성된 문장을 보면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서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은 스텝 단위별로 최적의 선택을 했던 것이 좀 더 큰 스텝에서 보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성 문장의 길이에 제약이 없는 다이얼로그 태스크나 챗봇 시스템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RNN과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생성 문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프의 오픈AI가 GPT 구조를 사용한 것이고, RNN 구조는 빨간색 그래프의 LSTM입니다. 세로축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좀 더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생성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트랜스포머가 좀 더 낮은 확률 값을 가지므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I'm tired라는 반복되는 문장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한 어텐션 구조가 일반적인 디코더 구조의 바틀렉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전 스텝들의 임베딩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에서도 소개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하게는 학습 과정의 변화 없이 디코딩 단계에서 N그램 단위의 반복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디코딩 단계에서 좀 더 다양한 토큰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리드 디코딩 방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학습 과정에서 연속되는 문장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시밀러리티를 낮춰주거나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별도의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미 등장한 토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인 그리드 디코딩 방식 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디코딩 방식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샘플링입니다. 랜덤 샘플링은 모델이 예측한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probability 값이 0이 아닌 어떤 단어든 등장할 수 있기에 토큰별 디스트리뷰션의 맥스 한 개만 사용하는 argmax 방식이나 K개를 사용하는 빔서치 방식보단 다양한 센텐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랜덤 샘플링 시 낮은 확률로 선택된 단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탑K 샘플링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예측한 토큰 디스트리뷰션에서 상위 K개만 샘플링하여 사용하며 디스트리뷰션이 샘플링의 가중치가 된다는 점에서 빔서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K값으로는 일반적으로 5, 10, 15 등이 사용되며 K가 클수록 다양하지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생성될 수 있고 K가 작을수록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누적 확률 P 안에 들어오는 토큰들만 샘플링에 사용하는 탑P 샘플링입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탑K 샘플링은 토큰 디스트리뷰션에 관계없이 상위 K개를 샘플링에 사용하는데 K가 5인 빨간색 경우를 생각해보면 두 번째 그림처럼 비교적 고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토큰들이 샘플링에 사용되지 않게 되고 세 번째 그림처럼 상위 한두 개가 큰 확률을 가질 땐 낮은 확률의 토큰들이 샘플링에 사용되게 됩니다. 모델이 예측한 토큰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동적으로 샘플링 후보를 정하기 위해 탑P 샘플링은 누적 확률 P 안에서 상위 토큰들을 샘플링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P값은 클수록 더 많은 토큰들이 샘플링에 사용되게 되므로 앞서 설명드린 K와 마찬가지로 클수록 다양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문장을 디코딩하며 작을수록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문장을 디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로직 값을 템퍼처로 스케일링 해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체로 디코딩 알고리즘은 아니고 다른 디코딩 방식과 함께 또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사용하는 모든 태스크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조정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기 전 아웃풋인 로짓에서 로짓 스코어를 일정한 상수 t로 나누어 주어 디스트리뷰션을 스케일링 할 수 있게 됩니다. t값이 클 경우 확률 분포가 좀 더 고르게 되어 앞선 디코딩 방식을 사용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t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분포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문장을 디코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이 예측한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보정해주는 리밸런싱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KNN-LM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연구입니다. KNN-LM에선 트레이닝 컨텍스트와 타겟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면서 트레이닝 컨텍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해두고 이를 평가 시에 모델 예측값을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림을 통해 좀 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컨텍스트가 들어오면 학습한 모델을 통해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를 구하고 이를 저장된 학습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과 디스턴스를 모두 구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가까운 K개의 트레이닝 샘플들을 찾고 이 트레이닝 샘플의 타겟들을 예측 클래스로 네거티브 디스턴스의 익스포넨셜 값으로 프로버빌리티 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새로운 프레딕션은 동일한 클래스가 있다면 추가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며 이 값을 테스트 컨텍스트에 대한 모델 예측과 인터폴레이션하여 최종 예측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KNNLM은 새로운 모델 구조나 로스 함수가 필요한 방법이 아니기에 기존에 학습된 모델의 디코딩 방법만 수정하여 간단히 적용할 수 있고 트레이닝 리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으로 추가 인퍼런스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별도의 모델을 사용해 기존의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입니다. PPLM은 플러그 앤 플레이 랭귀지 모델의 약어로 기존 모델의 아키텍처 변경이나 파인 튜닝 없이 센티멘트나 퍼플렉시티 등을 예측하는 별도의 모델을 사용해 디코딩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림은 PPLM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 기학습된 언어 모델이 테이스트 다음 토큰으로 OK를 생성하였고 이때 레프레젠테이션은 어트리뷰트 모델로 전달되어 센티멘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된 포지티브 센텐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스텝 2에서 기존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며 스텝 3에서 업데이트된 레이턴트 벡터로 새로운 단어 토큰인 딜리셔스가 생성되었습니다. PPLM은 추가로 사용된 모델이 기존 언어 모델을 디코딩할 때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방식으로 앞서 설명드린 KNNLM과 마찬가지로 기존 학습된 언어 모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턴 직접적으로 학습 과정을 개선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언어 모델이 디코딩 과정에서 비슷한 단어나 구를 반복해서 생성하는 문제는 학습 과정에서 이미 생성된 토큰은 프로버빌리티를 낮추는 페널티 로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C라는 셋은 T 시점 이전까지 등장했던 토큰들을 저장하고 있고 새롭게 생성된 토큰이 C 안에 포함될 경우 로스가 커지도록 하는 unlikelihood 로스가 기존 MLE 로스의 추가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unlikelihood 로스를 추가하여 학습할 경우 반복되는 단어, 구의 생성을 줄일 수 있고 생성되는 텍스트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처 포싱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생성되는 원인으로 보는 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어 모델 학습 시 잘못 생성된 단어가 다음 토큰 생성을 위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 문장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티처 포싱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테스트 시와 다르기 때문에 티처 포싱이 학습 시 익스포저 바이어스를 야기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강의에서는 다음 4가지 방식이 소개됩니다. 이 중 데이터셋 어그리게이션 방식은 학습 시 모델이 생성한 문장을 학습셋에 임의로 추가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드 샘플링은 티처 포싱을 랜덤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샘플링엔 T시점에 티처 포싱을 사용할 확률인 P를 사용하며 이 값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더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 성능이 올라갈수록 모델 예측 토큰을 다음 스텝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점점 테스트 시와 동일하게 하고 이를 통해 exposure 바이어스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셋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학습 데이터에서 프로토타입을 샘플링하고 에디트 벡터는 이 프로토타입을 변형하여 원하는 타깃 센텐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에디트 벡터는 샘플링된 프로토타입을 adding, removing, modifying tokens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변형하며
이 방식은 모델이 스타트 토큰부터 전체 문장을 모두 생성하는 기존 언어 모델과는 달리 실제 문장을 적절히 변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퍼플렉시티와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언어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BLEU, 루지스코어 같은 지표들은 컨티니어스하게 연결되지 않기에 백프롭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학습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 모델을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러한 평가 지표들을 리워드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강화학습의 스테이트는 이전 컨텍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고 현재 스텝에서 생성될 수 있는 단어는 가능한 액션의 집합, 디코더는 폴리시가 되어 학습을 통해 업데이트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의도하지 않은 쇼트컷을 모델이 학습하지 않도록 리워드 펑션을 잘 정의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NLG 모델의 평가 메트릭 관련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실제 문장과 생성 문장의 N그램 오버랩을 계산하는 블루스코어와 루지스코어입니다. 블루스코어는 실제 문장 대비 짧은 문장을 생성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텀과 N그램 프레시전의 기하평균 곱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반면 루지스코어는 N그램 리콜을 사용하여 짧은 생성 문장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브리비티 페널티가 따로 없습니다. 블루스코어는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계산된 프레시전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의 지표를 산출하는 반면 루지스코어는 루지1, 2와 같이 N그램별로 따로 지표로 사용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N그램 오버랩 메트릭은 서머라이전 태스크에서 요약 문장이 길 때 혹은 다이얼로그 태스크와 같이 오픈엔디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하는데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과 사람이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강의에선 다음과 같이 시멘틱 오버랩 메트릭, 모델 베이스드 메트릭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선 이들 중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지표로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아래 4가지 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워드 무버스 디스턴스입니다. 이 지표는 워드2백 임베딩을 원 문장과 생성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스페이스로 사용합니다. 더큐멘트 1에서 더큐멘트 2로의 거리를 계산할 때 두 더큐멘트에서 to, 더 같이 의미 없는 스탑워드를 제외하고 벡터 스페이스 상에 나타낸 다음 다큐멘트 1의 모든 단어들이 다큐멘트 2의 단어 중 가장 가까운 단어까지의 거리들을 계산하고 이들을 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면 다큐멘트 1의 논스탑 워드인 오바마, 스픽스, 미디어, 일리노이 등이 다큐멘트 2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인 프레지던트, 그리츠, 프레스, 시카고 등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들을 합하여 더큐멘트 1과 더큐멘트 2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예시를 보면 The band gave a concert in Japan 이라는 D2가 있다고 했을 때 D1, D2는 모두 D0와 N그램 오버랩 매트릭으로 계산하면 겹치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문장인데 워드 무버스 디스턴스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유사한 D1을 D2보다 D0에 가깝다고 거리상으로 계산하여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NLP 태스크에서 사전학습 모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트를 사용한 평가 지표인 버트 스코어입니다. 레퍼런스 문장과 캔디데이트 문장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사전학습된 버트를 사용해 계산하고 이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레퍼런스 X와 캔디데이트 X 헷 내의 단어로 구성한 모든 페어에 대해 계산하게 되고 그리디 매칭 후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계산하여 버트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림의 맥시멈 시밀러리티와 임포턴스 웨이팅 과정을 통해 버트 스코어 계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시밀러리티 과정을 보시면 레퍼런스의 The weather is cold today라는 단어와 캔디데이트의 캔디데이트 문장의 It is freezing today라는 모든 단어, 페어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계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퍼런스 문장 기준으로 맥스 시밀러리티를 가지는 이 빨간색 박스들의 값들이 선택되었고 이 값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여 오른쪽 임퍼터스 웨이팅 과정에서 버트 스코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트로 사용되는 값은 IDF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값은 Inverse Document Frequency Score의 약어로 문자 그대로 도큐멘트 내에서 자주 발생한 도큐멘트 내에서 발생한 빈도를 인버스로 사용하여 가중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식을 보시면 xi는 i 시점 이전까지 사용된 단어들의 집합을 얘기를 하고 w가 거기에 속할 때 이만큼의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제시된 예시를 보시면 영어 문장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지만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 않은 더나 is 같은 단어들은 가중치가 낮게 계산된 반면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weather, cold, today라는 단어 같은 단어들은 이렇게 웨이트가 좀 더 크게 계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word movers distance를 sentence 레벨까지 확장한 sentence movers similarity입니다. 이 지표는 sentence 레벨과 word 레벨에서 모두 similarity를 계산합니다. 모든 페어에 대해 계산된 similarity 값을 보면 스탑 워드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추가로 sentence가 페어 구성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sentence embedding과 word embedding 간의 similarity도 계산되며 sentence embedding은 sentence를 구성하는 모든 워드들의 word embedding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그림은 모든 페어에 대해 similarity를 계산한 후 이들 중 max 값을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max 값은 워드와 워드 간의 similarity와 sentence와 sentence 간의 similarity, 그리고 sentence와 word 간의 similarity에서 각각 max 값을 찾고 있고 이들의 similarity를 합하여 계산한 값이 이 sentence movers similarity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스코어를 학습을 통해 계산하는 블루워트입니다. 블루워트는 레퍼런스 문장과 캔디데이트 문장의 유사도를 출력하는 버트 기반의 리그레션 모델을 직접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학습에는 WMT라는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셋과 사람이 평가한 스코어가 사용되는데 전체 과정을 보시면 이 휴먼 레이팅 데이터를 통한 학습 이전에 프리트레인 과정이 한 번 더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입력 문장에서 오른쪽처럼 약간의 펄터베이션을 가한 뒤 기존의 평가 매트릭인 블루나 루지 스코어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태스크에 대해 휴먼 레이팅 데이터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파인 튜닝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CS24엔 12강에 설명된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서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CS24엔 강의들에서도 설명된 Natural Language Generation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코딩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리드 메소드와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디코딩 과정에서 모델 예측을 조정하는 KNN-LM과 PPLM 연구가 있었고 학습 과정에선 이미 생성된 단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Unlikelihood 트레이닝 연구가 있었습니다. NLG 태스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티처 포싱은 학습 평가의 차이를 야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exposure bias를 해결하기 위한 scheduled sampling, sequence rewriting, 그리고 평가 매트릭을 보상 함수로 직접적으로 학습에 사용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evaluating에선 NLG 모델의 평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루와 루지 스코어 그리고 휴먼 이밸리에이션과 차이가 크다는 이러한 매트릭의 한계를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으로 개선한 워드 무버스 디스턴스, 버트 스코어, 그리고 센텐스 무버스 시밀러리티, 그리고 블루워트가 있었습니다. 본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CS24N 본 강의에선
NLG 태스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ethical consideration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 버트 이후의 라지스케일 언어 모델을 활용한 NLG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CS224인 11강의 리뷰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주제의 이전 CS224인 강의에 비해 2021년 버전은 새로운 연구에 대한 소개가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위주로 정리하긴 했지만 각자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참고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